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5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주변 국가로 피신했다고 말했습니다. 2월 24일 이후 폴란드로 몰려간 숫자만도 92만 2,40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인도 위기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은 폴란드에 도착한 우크라이나인과 아직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피난민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폴란드뿐 아니라 헝가리, 몰도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백악관은 미국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빈말이었습니다. 미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비서찬스카는 미국의 거짓말을 성토했습니다. 3월 4일 그녀는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에 도착한 친척들이 비자를 거부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언니와 조카들이 40시간 동안 자동차 편으로 폴란드에 도착했지만 미국행이 좌절됐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주재 미 대사관에 B1, B2 비자를 요청했지만 여행 요건과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발급이 거절돼 영사 상담비 $320만 날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비서찬스카는 $320는 집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난민들에게는 큰 돈이라면서 그럴 거면 왜 난민을 받을 것처럼 얘기했느냐고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주 폴란드 미 대사관의 설명도 그리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B1, B2 비자는 이민 비자가 아닌 단기 체류용으로 난민용이 아닙니다. 미 대사관은 비서찬스카의 친척에게 인도적 지원 정보센터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난민을 받아들일 제도도 만들어두지 않은 채 말만 앞섰던 겁니다. 러시아군이 인도적 회랑을 다시 닫고 폭격을 개시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하는데 따져보면 러시아가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난민을 계속 발생시켜 우크라이나를 공동화하는 게 단기 전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화나 전쟁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제 오데사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서구에 대해 노플라이 존을 선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플라이 존을 선포할 게 아니라면 러시아군을 격퇴하도록 전투기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키예프에 전투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투기 공유 방안은 좀 복잡합니다.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이었던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은 냉전시대에 보유했던 구소련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노후 기종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대신 그 공백을 미국이 최신 얘기로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F-16 같은 기종을 주면 가지고 있던 노후 기종을 처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공군 전력 현대화를 미제 F-16 도입으로 시작했고 2020년에 46억 달러어치의 F-35 32대를 계약해 2024년에 인도받을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이제 냉전시대에 도입했던 구소련제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독일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2,700개의 견착식 대공미사일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이 제공하는 미사일은 나토 코드명으로 SA-7 그레일, 러시아어로 스트렐라입니다. 통 크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유통기한이 다 된 식료품을 주면서 인심 쓰는 것과 같습니다. 스트렐라 미사일은 냉전시대 동독군이 운용하던 구소련제 무기로 1968년에 개발돼 1970년 양산을 시작한 기종입니다. 발사하면 나가긴 하겠지만 창고에서 30년 넘게 썩던 무기입니다. 독일 연방군이 실전에서 운용하기도 그렇고 폐기물로 방치하던 무기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쓰레기 무기의 분리 처리장이 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와중에도 러시아산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젤렌스키는 조 바이든에게 러시아군이 두 도시에서 단기간 정전을 실시한 뒤 다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군이 중부 우크라이나의 비니차 공항을 미사일로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해 연안의 유서 깊은 도시 오데사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예프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스탠스입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도 때리고 있습니다. 부차와 이르핀에서는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도심이 초토화됐고 주민들이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국내에서 반전 시위대 2,500명을 구금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30만 명이 결집해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푸틴은 탄압받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어하는 리버럴 세력에게 빌미를 주지 않겠다면서 계엄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여러 도시를 포위한 채 포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항구 도시 무이콜라이브에서 러시아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교전이 이어지면서 젤렌스키가 서방에 도움을 요청하자 푸틴 대통령은 그러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각기 푸틴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민간인들과 외국인들이 마리오폴과 볼로바하에서 피신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적대행위 중지기간을 이용해 군대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자포리지자와 체르노빌 원전을 장악한 이유는 네오나치나 테러 분자의 도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적대 행위를 멈추고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전쟁이 멈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마크롱에게 대화 아니면 전쟁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의 하나로 마스터카드와 비자는 러시아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여행 중인 러시아인들과 국내 사용자들이 큰 충격을 받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중앙은행은 그래봐야 고객들에게 별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러시아 은행들이 발급한 비자, 마스터카드는 러시아 영토 내에서는 유효 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은행들이 중공의 유니온페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카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스베르방크와 알파방크 같은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은 곧 유니온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대량으로 배포할 것이라면서 해외여행을 하는 이들은 이를 마스터 비자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면 아무 불편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